가천대학교 논술로 오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부로 설명회를 진행할 거고요. 1부는 제가 합니다. 가천대 전반적인 논술 전형에 대한 특징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2부는 국어 선생님께서 국어 논술 문제 예상 분석을 하실 거고, 3부는 수학 그리고 답안 작성법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논술 전형 분석 및 지원 전략인데요. 논술 선발 방법과 논술 날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가천대가 자연계 중심 대학이에요. 논술 보는 대학들 중에서 자연계가 좀 헤비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이 333명 선발하고요. 자연계는 596명을 선발합니다. 그 논술 성적 600점과 내신 성적 400점을 더하고 수능 최저는 국수 영탐 중 한 개 3등급이에요. 저 수능 최저에 대해서 딱히 언급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능 최저 만족 못해서 고사장 못 들어간 애들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25%입니다. 좀 올해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작년과 재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학업 손실 때문에 수능 영어가 특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3등급까지 보통 48%까지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안 되거든요. 영어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거의 90% 학생 이상들이 영어로 수능 최저 학력기를 맞춰서 입학을 합니다. 논술 날짜를 평일에 실시를 합니다. 가천대가 요강을 잘 보시게 되면 지원자들을 많이 배려하는 편입니다. 보통 수능 끝나고 3주밖에 대학별 고사를 볼 시간이 없거든요. 3주 동안에 주말에 계속 겹치게 되면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피하고자 목요일과 금요일, 평일에 논술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피할 수 없는 게 11월 25일 자연계는요, 연대 미래와 한국기술고대 날짜가 겹치긴 하는데, 저 대학 자원들과 가천대 논술 자원들 크게 겹치진 않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들어오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를 보게 되면 대략 4대6 또는 3대7이에요. 근데 가천대 정반대예요. 재학생이 60이 넘습니다. 한 65 정도 돼요. 재학생 입장에서는 다른 대학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일 수밖에 없죠.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인문계 쪽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2명 모집 인원에 지원이 6,700명 정도 와서 경쟁률 20대 1. 자에는 587명 모집 인원에 지원 건수는 15,319라서 26대 1.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보다 합격할 확률은 조금 더 높은 거잖아요. 아래 표를 보게 되면 입시 결과입니다.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이 제일 높은 학교가 작년에 인문은 의료 경영이었습니다. 3.2등급. 저 등급이 우리가 아는 내신 등급이 아니에요. 뒤에 설명드립니다. 제일 낮은 학과는 유럽 어문인데, 올해 가천대가 좀 변수가 있는 게, 어문 계열을 몇 개 합쳐서 학부 모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입시 결과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연 같은 경우에는 간호가 제일 높죠. 2.7등급, 운동자월이 4.3등급, 3, 4, 5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3, 4, 5에서 합격생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게 되면 가천대 문제가 총 15문제가 나옵니다. 최저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쪽은 사회복지 11문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12.6문제, 자연계는 간호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제일 많은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작년 입시 결과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작년에 지원 패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신 3출씩 보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가천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생부 3출씩이 좀 복잡해요. 지원자들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내신 체계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해서 만든 식이 저거고요.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가, 그리고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합니다. 검정고시는 비교 내신이에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합니다. 경제, 수학이라든가 기하도 반영을 하죠. 총 문항수는 15문항이 됐고, 인문계와 자연계 계열별 특성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인문은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자연은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문항당 배점은 10점씩 했어요. 보시면 기본 점수가 450점이에요. 가천대가 더 특이하게 국영수사 반영하는데, 우리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가 총 5개 과목을 이수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4학기만 반영하는데, 그 4학기를 그냥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수한 학기는 40, 두 번째로 우수한 학기를 30, 그 다음 20, 10이에요. 그러면 저 내신을 잘 뜯어보게 되면 보통 1학년 2학기 정도 반영하듯 보시면 돼요. 평균 등급이 한 5등급, 6등급인데 우리 대학 못 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천대는 내신 산출식을 잘 뜯어보게 되면 유리한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내신 400점에 100점 보게 되면은요, 올 1등급은 400점입니다. 올 2등급이에요. 395입니다. 올 3등급이에요. 390입니다. 4등급 385, 5등급 380, 6등급 375로 5점씩 벌어집니다. 논술 문제가 1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논술 한 문제로 내신 등급 2등급을 뛰어넘은 수술이 있어요. 사실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애들이 어쨌든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해서 어차피 소중히 했고 논술 전형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를 쓰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연계 국영수가 4.8짜리예요. 가천대 공대 가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시 결과예요. 공대 보게 되면 도시계획 조경학부가 16.4대 1, 건축학부 25대 1, 학생부 등급이 3.5, 3.6, 4.2니까 저 4.8짜리는 딱 보는 순간 내신에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대를 못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냥 논술 한 문제로 내신 두 등급 뒤집어가 아니라 점수를 잘 계산해 보게 되면 내가 어느 과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지가 보인다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해보기 좀 달라요. 4.8짜리 지원자 같은 경우에 가천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와보시게 되면 엑셀로 산출식이 뜹니다. 어쨌든 4.8짜리를 입력을 해서 등급을 보니까 가천대 기준으로 4.5등급이고 점수로는 383점이에요. 내신 400점 중에 몇 점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출발점이 비슷한지 출발점이 밀려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면 내가 논술을 얼마큼 잘 써야 어느 과에 쓸 수 있는지가 가늠이 되는데 그냥 아무런 전략 없이 그냥 뭐 4등급이니까 써봐야지 뭐 이러면 망한다는 거죠. 물론 논술의 파괴력은 커요. 파괴력은 큰데 정규하게 해주게 되면 원하는 과를 갈 가능성이 요만큼 높아질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뒷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가천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대 학생부 등급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도시계획 조경학부는 370.5, 건축학부는 387.0, 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388. 근데 아까 383이었잖아요. 저기 차이가 지원자 A와 각 공과대의 점수하고 차이를 본 거예요. 가장 많이 벌어진 게 기공학과 4.3점이 벌어지잖아요. 제일 적게 벌어진 게 토목환경공학과죠. 0.8점.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몇 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논술을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면 나랑 점수 차이 많이 안 나는 토목환경공학과 전대 쓰기 제일 좋겠죠. 다른 아이들보다 논술이 조금 뛰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냐 판단은 저 점수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10점 안에 들어와 있죠. 뒤에 이제 수학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 설명드리겠지만 한 문항당 100점 10점인데 채점 기준표에 보게 되면 한 줄 또는 두 줄에 4점이에요 보통. 4점, 4점, 2점. 4점 벌어진다는 건 국어에서 한 문제만 잘 찾아쓰기만 해도 또 수학에서 한 줄만 잘 써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죠. 내신 산출을 해봅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항상 대체로 비슷한 입시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점수를 맞춰서 비교해 보면 5점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해볼 만한 거죠. 근데 만약 이럴 수도 있어요. 383이 아니라 370점대가 나왔어요. 그럼 다른 과보다 거의 10점 정도 벌어지잖아요. 어디 쓴다? 제일 낮아 보이는 토목환경공학과 384 저런 데 쓰는 거죠. 내신 산출을 해봐야 내가 가려는 학과의 합격 가능성을 논술 준비하기 전에 알 수가 있고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학과를 알아볼 수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논술 준비를 해야지 이것도 돌려보지 않고 너 그냥 내신 4등급을 써봐. 이건 되게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5학기 동안 내신 관리 열심히 했고 두 개의 노력이 빛을 발할 거면 출발은 여기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내신 점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쓸 수 있는 학과는 현재 논술 수준이 이렇게 되고 내신 점수가 이렇게 되니까 학과는 요 정도 선에서 고르는 게 좋겠다라고 해야 우리 애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부는 제가 마치겠고 2부 국어 선생님께서 국어 출제 경향과 예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